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SA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뻥 하고 터져버리는 미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요거를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제 들어갔다가 오늘 좀 익절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하나 설명드리고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나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보여드리고 가야 되겠죠? 우선 요거 보여드리고 제가 원래 어플을 같이 운영했었어요. 지금 멤버십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플 운영하다가 지금 멤버십이랑 통합을 좀 시키려고 지금 과정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어플은 운영하지 않고 있고 기존에 입학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고 어제 이 스윙반 분들한테는 14일이죠. 어제 2,720원에 SAT 올려드렸고요. 목표가는 이렇게 3,500원까지 잡아놨었는데 오늘 약간 움직임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조금 아래에서 털기는 했거든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우선 필요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홍보 차원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필요해서 좀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오늘 SAT 3,350원, 3,500원 잡아놨다가 약간 이상해가지고 2차 목표가 조금 아래에서 정리하겠다라고 하고 올려드렸는데 뭐 멤버십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멤버십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는데 요걸 왜 이 진입 타점이라고 봤었고 오늘 왜 익절 시점을 잡았느냐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슈가 있었죠. 무슨 이슈가 오늘 있었냐면은 원래 SAT는 근본적으로는 이 교통장비 제조업 그리고 모바일 관련 부품 납품업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 가지고는 사실 얘기가 나올 게 별로 없었고 움직임이 사실 이거는 차트적으로 움직임을 보고 이 타점을 잡았던 거긴 한데 오늘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또 새로 뽑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후보로 이 한동훈 장관이랑 뭐 원희룡 장관이랑 김한길 이렇게 해가지고 3명으로 압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SAT는 이 원희룡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뭐 국토교통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요걸로 엮여 있는데 갑작스럽게 여기서 이 후보가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오늘 SAT가 터진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정치 테마 관련해서는 당분간 이슈 가지고는 계속해서 움직일 거예요. 아마 들썩들썩 움직이는데 이게 정치 테마주들이 워낙 움직임이 핫해요. 보면은 갑자기 빡 가는 척하다가 미친 듯이 꽂아버리고요. 갑자기 꽂는 척하다 미친 듯이 가버리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요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뭔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기술적인 부분 들어가서 말씀드릴 거니까 우선 재무까지 보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 재무는 안전벨트라고 제가 항상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무조건 봐야 돼요. 재무는 안전벨트 우리가 외쳐요. 이거 없어도 매매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할까봐 그래요.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 갑작스럽게 뭐 유상증자한다 때려버려가지고 다음날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20% 받고 시작하고 갑자기 감자 때려버리고 이상한 파동들은 다 재무 상태가 엉망진창인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보셔야 된다, 안전벨트를. 근데 지금 추이 어땠죠? 무난무난하죠. 계속 매출액도 증가 추이 보여주고 영업이익 흑자폭 지속에다가 최근 추이 증가 문제되는 거 단 한 개도 없죠. 그럼 갑작스럽게 특이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뭐 갑자기 유상증자 때 이런 거는 거의 가능성이 이제 재무가 좋은 기업들은 물론 그럼에도 재수가 없으면 맞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 확률을 압도적으로 줄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재무가 좋으면 우상향 곡선을 보통 그려나가요. 그래서 우상향 곡선을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이 정도라면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진입 타점으로 볼만하겠다라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기술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접근했던 걸 하도 오래돼서 이제 좀 까마득하긴 한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 생각을 너무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싸면은 좋은 줄 알아. 떨어지면은 재무가 좋아서 떨어진 종목 사는 거 뭐 물론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뭐 자기 관점이 어떻게 되고 뭐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물론 천차만별로 갈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무조건적으로 싸다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이 그래서 쌀 때 들어가가지고 미친 듯이 이렇게 미친 펌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는 애들은 이미 각도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싼 데서 사봤자 올라와도 지저분하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저점인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알 수도 없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간다라고 한들 이렇게는 못 간다고요. 항상 움직임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100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 거예요. 이걸 떨어뜨리고 있다가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다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부분들의 기술적 흐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항상 대시세가 나오는 라인들 있잖아요. 막 우리가 올해로 치면은 뭐 금양,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다 이미 각이 만들어지고 상승각을 태우던 종목들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10개 중에 8, 9개는 이런 그림에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예시를.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선 보고 갑시다. 금양 이런 종목들 봐봐. 대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라인은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각을 만들어 놓으면서 상승각을 태울 준비를 하다가 그러다가 터진단 말이야. 그림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이번에 올해 터지는 것도 그림이 어때요? 각 자체가 상승각을 태워가는 과정에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애초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각을 이렇게 태우면서 강하게 가파르게 틀고 올라간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볼까요? 얘도 봐봐. 각 자체가 하방 곡선 태우다가 그냥 싼 가격이라고 냅다 내질렀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각을 이미 저점 고점을 높여가는 자리들에서 시세가 나오고 저점 고점을 높여가는 자리에서 시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싸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싼지 안 싼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탄력이 잘 안 붙어요. 이게 떨어지고 나면은 쫙 떨어지고 나면은 올라와도 자꾸 난리를 친단 말이야. 이게 각 자체가 안 죽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미 상승각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게 이미 약간 예시를 든다라고 하면은 이 뭐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 이 자동차가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에 0km에서 이 60km까지 올리는 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아예 준비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끌어올리는 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60km, 70km,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어느 정도 속력이 나기 시작하면 악셀에 발을 갖다 대는 족족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는 0km서부터 저기 150km까지 올라가는 걸 먹고 싶어서 0km에 들어가지만 이 각에서 한 번에 절대 못 올려요. 이게 굉장히 더디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애초부터 속력이 조금 붙어져 있는 구간에서부터가 갑작스럽게 악셀에 발을 대는 순간 그냥 쭉쭉 치고 올라가니까 이미 상승각을 만들고 있었던 종목들이 급등을 터뜨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항상 차트를 보는데 이 SAT가 지금 최근에 보면 각이 어때요? 떨어지자마자 그냥 바로 들어갔나요? 아니죠.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잡았잖아요. 왜 여기서 잡고 있었다? 상승각을 이렇게 태우고 가고 있었으니까. 이미 각도가 완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게 하락각을 이렇게 태우고 나서요. 돌파가 나옵니다. 그러면 완만한 하락각으로 바뀌어요. 완만한 하락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돌파가 또 나오면 횡보각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횡보각에서 슬며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기 시작을 해요. 슬며시가 중요해요. 슬며시 높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슬슬 0km부터 이러면서 이제 60km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대펌핑 랠리를 치면서 속도를 순식간에 어쨌든 악셀에 발만 갖다 대면 이때서부터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시점에서부터 순식간에 150, 200km까지 찍으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구간들은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좋아한다. 이미 각을 완성시키고 슬며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한테서 펌핑이 잘 나온다. 근데 SAT가 이미 보니까 각을 만들고 있었네.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건 수급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급이 빠지지 않고선 계속 이 파동 안에서 움직이다가 눌러주고 여기서 반등 자리를 딱 보여주려고 하길래 오케이 너 다시 한번 각 살려가지고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진입 타점을 잡은 거고, 물론 운이라는 요소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대응했었을 때 손절 라인이 짧고요. 어느 정도 속력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운이 좋게도 악셀을 바로 밟게 되면은 슛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 타점을 잡은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우선 이해가 됐죠. 결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항상 각이 만들어져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이게 타락각을 태우고 있는 종목은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상승각을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런 그림이 확인이 된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갑작스럽게 이 시세를 태우면서 쭉 치는 것들이 그림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AT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얘는 보면은 항상 상승각을 이렇게 만들다가 갑자기 뻥 이렇게 쳐줘요. 상승각을 만들다가 갑자기 뻥 이렇게 친다고. 얘는 항상. 그래서 두 번째는 종목 특성을 잘 보셔야 돼요. 얘 항상 움직이는 그림들을 한번 봐보세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게 상승각을 이렇게 태워가다가
여기서 뻥 이렇게 쳐요. 항상 보면은 각도 자체를 슬며시 올려가다가 뻥 이렇게 한 방 친다고. 이게 종목 특성이라고요. 그래서 SAT가 똑같이 지금 이거 다 똑같잖아요. 그림 자체가 항상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예상을 할 때 종목 특성을 딱 보면서 각은 이미 만들어주고 있는데 얘는 항상 종목을 딱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작스럽게 한번 뻥 치는 타입이구나. 이거를 인지를 하고 뻥 칠 때 익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라인을 잡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종목 특성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어떤 종목들은 이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길게 이런 식으로 파동을 태우면서 가는 애들이 있고요. 또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각 만들어 놓고 있다가 한 발 강하게 뻥 치고 무너뜨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미묘한 차이들을 조금 종목들을 보면서 이게 꼭 보려고 해서 본다라기보다는요. 오랜 세월 또 차트를 보다 보면은 이게 본능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이 어려워요. 이게 본능은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차트들이지만 뭔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말로 설명하기는 힘든데 얘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 감상을 한다. 얘는 항상 이런 식이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뻥, 이렇게 올라가다가 뻥, 이렇게 올라가다가 뻥. 오케이.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뻥 치겠구나. 뭔가 이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많이 보시다 보면.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자유자재로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차트를 볼 때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보시지 마시고 종목별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게 그냥 그림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의 종목은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좀 보이게 될 거니까 항상 특성을 좀 파악하는 쪽에도 신경을 좀 쓰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었고 저점을 높이는 각들을 만들어주면서 이미 상승각을 태우고 있다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타점 잡았던 거고 여기서 뻥 하고 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입을 했던 거고 오늘 익절 타이밍을 저렇게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얘는 뻥 치고 나면 무너뜨려요. 뻥 치고 나면 무너뜨려. 뻥 치고 나면 무너뜨려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엄청나게 가득 완전히 미친 듯이 나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꼭 끝자락에서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근데 오늘 이미 오전에 올라가고 있는 속도와 거래량을 미루어서 살펴봤었을 때 너무 가파르고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물론 상한가를 말면 좋긴 하겠지만은 사실 쉽지 않겠다. 거래량이 좀 빨리 나오면은 무리를 많이 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직후에는 보통 연타로 날리기보다는 조정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5,350원에서 익절 라인을 잡아놨는데 결국에는 3,500원에서 3,350원에서 익절 라인을 결국 끊고 나왔는데 결국에 원래 목적지는 3,500원까지 도달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가 떴죠. 뭐였느냐? 예상이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보니까 뭔가 상황이 좀 틀어졌나 봐요. 시간에가 갑자기 마이너스 8%가 찍혔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주는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결국엔 이 그림이 맞았다는 얘기죠. 올라가다가 스며시 올라가다가 뻥 치고 무너뜨리는 바로 이 그림. 이 그림이 결국에는 생각했던 대로 맞지 않았나라 생각을 해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익절 타이밍 잘 끊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뻥 치고 나면 항상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듣고 계시는 분들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뻥 치고 무너진다는 소리는 듣기 싫겠지만 아마 가능성상 똑같이 이런 식으로 빼주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시간은 다 지나갔으니까 익절 타이밍을 노려서 익절을 했다면야 좋았겠지만은 그걸 못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흐름이 꺾였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얘는 그래놓고 또 그림을 다시 만들어서 나가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뻥치고 누르지만 다시 그림을 만들어서 나간다고요. 뻥치고 누르지만 다시 그림을 만든 다음에 또 다음 타점을 줘요. 그래서 SA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익절은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의 상태 보니까 조금 틀어진 건 맞는 것 같고 이 다음 주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긴 할 거거든요. 개파락으로. 근데 개파락이 나왔을 때 아마 지켜는 보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오늘 이중바닥형 종가 돌파 패턴은 나왔기 때문에 여긴 이제부터 저점 잡겠다라는 신호는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대신에 정치 테마주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정치 테마주 특성상 이렇게 갑자기 난리를 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파락 떨궈 놓고 아마 여기까지는 떨어뜨릴 겁니다. 3,000원까지는 도달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한 지금부터 10% 정도 빼겠다라는 얘기겠죠. 10% 정도 뺐다가 이 자리에서 이제 안정화치고 아마 기술적 반등 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려고 할 거니까 오늘 익절 타이밍을 만약에 못 잡았다라고
꺾인다라고 하면은 한 번이 안 꺾이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오늘 대처 못했다라고 하시면은 눌러줬다가 아마 한 3,000원 정도 자리에서부터 반등 자리 한번 줄 거거든요. 반등 주는 타이밍에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SAT를 중장기로 끌고 간다면야 이제 저점이 안 뚫리는 선에서 계속 높여가는 방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기는 하는데, 얘는 종목 특성상 원래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을 많이 만들거든요. 이렇게 뻥 치고 때리고 뻥 치고 다시 때리고 이걸 되게 많이 만들어서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가기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종목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미친 듯이 한번 대시세 랠리를 보여줄 때가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그냥 뻥 한번 쳐줄 때 익절하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뻥 치고 또 이걸 기다리면서 이 우상향 곡선 어쨌든 지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결국 올라가고 있지만, 효율성으로 봤었을 땐 그냥 뻥 쳤을 때 익절하고 나중에 밑에서 받는 게 더 낫지, 이거를 그냥 롱텀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사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시세가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눌러주고 나서 받는 자리 분명 줄 겁니다. 줄 때 익절하는 방식으로 보시고, 나중에 또 떨어지고 나서 또 받는 자리 나올 때 재공략해서 또 한 번 뻥 치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그냥 그때 바로 전량 익절하듯이. 우리 그 빅텍이라는 종목 아세요? 정치 테마주래. 그 방산주. 막 북한에서 미사일만 쐈다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갑자기 방위산업주니까 빵 하고 난리치면서 올라가는, 그러고 나서 그날 끝내버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종목의 특성을 가진 종목이 빅텍인데,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이런 종목들은 차라리 스트레스 덜 받고 수익도 조금 한순간에 빠르게 챙겨가면서 매매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특성에 맞게 매매를 좀 돌리시는 그런 방안으로 보시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까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사실 잡으면야 다음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에 성공하면 4,000원대 구간까지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보실 분들은 4,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대신에 아마 다음 주는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고 나서 요 2,750원부터 3,000원 자리까지 왔다가 아마 한 번에 안 꺾일 거고 반등 자리를 분명 줄 거다. 오늘 익절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반등 자리 줄 때 우선 익절 한번 하시고, 그 다음 턴에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끌고 가다가 밑에 부분에서 반등 나올 때 재공략을 해서 또 뻥 터지는 거 하나 나오면은 거기서 익절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한 가지 방식이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관점으로 보는지 이해는 되셨을 것 같고, 결국 첫 번째, 상승각을 태우고 있는 종목들이 뻥이 잘 나온다. 이미 급등을 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상승각을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떨어질 때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각을 만드는 종목들에서만 고르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특성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게 한 가지 포인트다. 요 두 가지만 꼭 오늘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충분한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저 멤버십으로 지금 통합 운영을 하려고 지금 통합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멤버십에도 이렇게 종목들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은 방식이니까요. 멤버십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